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박원순 자살과 한국의 가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는 여성에 대해서 가혹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쟁취하고 또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성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흥행했어요. 그래서 박원순이 뜬 게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를 아주 집요하게 성희롱 성추행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벌금 판결을 받아낸 데서 이 박원순이 성평등, 페미니즘 변호사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변호사다라고 떴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페미니즘 같은 사회적 가치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모순이 없어야 이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여성들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인 어떤 대립, 여혐, 남혐을 조성하는 데 이용되어지면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사회적의 부정적 가치로서의 잘못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작년에 이 버닝썬이라는 강남의 클럽에서 지금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찍어서 밖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범죄였는데요. 여성 검사가 자연산 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술집 여성들이 아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기 놀러간 여성들에게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마약을 타서 먹이고 성폭행, 성추행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서 밖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가 발생했는지요. 몇 사람만 용기 있게 소리를 질렀고 나머지는 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경찰이요, 권력과 또 버닝썬 그 핵심들과 결탁이 되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그래서 버닝썬 사태를 이렇게 뭉개는 부분에 권력에 개입된 어떤 이 의혹이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래서 권력이 일부러 버닝썬을 띄웠지만은 그 버닝썬의 방향은 버닝썬에서 벌어졌던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보다는 더 비본질적인 문제들, 뭐 버닝썬과 관련되어서 뭐 경찰 간부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행 부분은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성 단체들이 이만큼 페미니즘을 위협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했는데 끝내 한국의 대표적 페미니즘 단체들이나 여성 단체들은 침묵했고 그냥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SNS에서 집회를 하자 제안해서 작은 집회가 한 번 있고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한국 페미니즘의 가식을 보았어요. 자, 이번에 박원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성 비서를 집요하게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했습니다. 아마 공시를 통해서 합격한 여성이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냥 안 참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그 점을 악용을 해서 그 여성에게 집요하게 지금 성희롱과 수행을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대표적인 여영 같은 한국의 단체들이나 여성 운동 단체들이 박원순이 자살한 다음 날 일제히 입장을 넣어서 박원순의 5.1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틀이 사진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2차 가해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박원순은 조용히 가족장으로 지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왜 여당이나 정권은, 청와대는 이 문제를 박원순을 애도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느냐. 박원순은 페미니즘 변호사로 이렇게 불려졌던 만큼 우리는 박원순에 대한 그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심지어 드라큘라 백작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박원순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대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그 여성에 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덮고 공모했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공소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야 이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 진정한 페미니즘은 없고요. 페미니스트 단체도 없고요. 전부 여성 정치꾼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매니저에 대한 이 연예인의 갑질 사건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또 사회적 약자가 무조건 옳았다고 접근을 할 때도 나중에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누가 옳냐, 연예인이 옳았냐, 매니저가 옳았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어쨌건 신현준 씨는 참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뭐 어디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가 봐요. 어제 이 사건이 터졌는데 박원순 자살 사건으로 썩 묻혀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원로 이렇게 연예인 이순재 씨 사건이 터졌죠. 이순재 씨 같으면 후배들 앞에 항상 입바른 소리하고 근엄했는데 본인이 자기가 집에 데리고 있는 그 매니저를 머슴처럼 사적인 일에 부리고 이런 보수도 짜게 줬다. 좀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신현주는 10수년 동안 동갑으로 지내는 13년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매니저에게 아주 월급도 작게 주고 또 지금 그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적인 일도 심부름도 시켰다. 그리고 욕설, 비하 문자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런 문제로서 문제를 삼는다면 거의 다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삼는 그런 매니저들이 같이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거기에 복종하고 정해진 월급을 알면서 받고 특히 또 온갖 일들을 풀로 같이 생활하면서 다 해주는 것처럼 알고 동의하고 해놓고 세월이 지나서 좀 섭섭하거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아니면 상대가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팠어 아니면 돈을 좀 뜯어내려고 이런 문제를 삼는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갑질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매장되는 분위기가 이렇게 파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얻어맞으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랫동안 먹고 자고 이동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모습만 침소봉대해서 대중 앞에 폭로한다면 언론은 항상 연예인들을 소비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갑질 기사 떴다 하면 이거 오늘 한 열흘 먹고 살 거 건졌다 생각하면서 매일 이걸 가지고 아마 수천 건을 도배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연예인 기사, TV에 나온 연예인을 보고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기사가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매니저, 로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표준 계약서가 그 업종에 맞게 작성되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과거의 매니저라면 좋게 말하면 지금 연예인의 전반적인 사안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매니저라면 몸종이자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한테는 온갖 잡심부름을 다 시키고 운전시키고 가방 들고 집안에 또 온갖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매니저는 연예인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봐 감수하면서 했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자신의 아주 24시간 풀로 일합니다. 자는 시간 한 대여섯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일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알고도 맡았고, 또 연예인은 네 아니고도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기 때문에, 왜 연예계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동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는 이 동종업계에 뭐 맞는 수준의 페이를 주고 있다. 그리고 너가 열심히 내 이런저런 일을 다 해주고 가끔씩 내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준 씨 문제에서도 보면 당시 6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94년에요 미국에. 그런데 그때 로드 매니저의 월급이 60만 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영화를 촬영할 때 영화 촬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유가 아주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페이와 대우에 대해서 깨알같이 다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더 첨가해서 페이도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의 업무와 양,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페이와 추가 페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합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근데 한국은 영화판만 봐도 어떻습니까? 밤샘에서 찍고 뭐 연장해서 찍고 뭐 24시간, 48시간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계에서 배우나 감독이나 스타 몇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1년 수입이 수백만 원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예계에 지금 관행이 되어 있는 수익은 소수의 스타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조연이나 엑스트라 연예인들의 수입은 형편없고, 특히 그런 제작에 참가한 그런 이 스태프들의 보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드 매니저에 대해서도 니한테 매니저를 그냥 내가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그냥 온갖 자비를 시키고 하대하고 하는 일들이 다 배인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면 거의 심부름뿐이죠. 가방 들고 가고 뭐 사오라 하면 사오고, 예? 운전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요 이순재, 신현준까지 나왔으면 아마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원칙을 정하자. 그래서 매니저의 근무 시간, 또 매니저의 이 활동하는 어떤 일에 대한 목록,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이 은행 대우에 대한 처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관행화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다시 재발시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 착취, 또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다 가져가는 이런 분위기가 연예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근절이 되지 않는 거죠. 영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나 감독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그야말로 임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강제 노동 같은 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연예계가 엄청나게 후진적이다. 자, 그 속에서 제 역할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끝도 없이 벌어질 일이다. 특히 요즘같이 하극상 이렇게 갑질 폭로가 사회적 대세가 되어가는 부분에서요 앞으로 멀쩡한 연예인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특고 노동자에 대한 세부적인 고용보험 계약까지도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연예계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이 노동 관행,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번 기회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세퍼의 요리교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셰프 복장을 하나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셰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기대해 주십시오.